독자가 건네는 말에 쉽게 행복해지거나 쉽게 불행해지지 않도록 나는 더 튼튼해지고 싶다. 나약하지 않아야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휘청거리면서도 좋은 균형 감각으로 중심을 찾으며 남과 나 사이를 오래 걷고 싶다. 작가 이슬아.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20번째 시간. 오늘은 태도의 말들, 엄지혜 지음 유유출판사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태도의 말들의 부제는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작가 엄지혜님이 인터뷰를 하며 감동받은 순간을 글로 엮었습니다. 너무도 곳곳에 감동적인 글들이 많은데 첫 번째 글 먼저 읽겠습니다. 다만 편지 같은 글을 쓰려고 노력해요. 시인 박준. 목요일마다 두 사람에게서 메일을 받는다. 원고를 받는 업무 메일이지만 나는 편지 한 통 받는 기분이다. 언제나 안부를 먼저 묻고 자신의 근황을 짧게나마 전하는 메일을 읽다 보면 잠깐 동안 일하는 기분에서 벗어난다. 차가운 모니터 화면이 편지지로 보인다. 어떤 글을 써야 할까에 관해 자주 생각한다. 좋은 글은 쏟아지지만 좋은 마음으로 이끄는 글은 흔치 않다. 공격적인 글, 비난하는 글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좋은 글은 무엇일까? 착한 마음을 드러내는 글일까? 독자의 진심을 알아주는 글일까? 박준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읽다가 이런 글이 좋은 글이구나 싶었다. 시인은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며 편지는 분노와 미움보다는 애정과 배려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썼다. 편지 같은 글은 뭘까? 4년 전쯤 박준 시인과 업무상 주고받았던 메일이 떠올랐다. 아, 정말 시인이구나 싶었던 메일. 나는 그것이 시인의 성격이라고만 짐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편지 같은 글이었다. 그리고 어제 다른 일로 그와 다시 만났는데 며칠 뒤 문자가 왔다. 살뜰한 안부와 정확한 인사가 담긴 문자는 편지 한 통 같았다. 편지 같은 글을 생각해 본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쓰는 게 아닌 상대를 배려한 문장, 업무 때문에 메일을 쓰더라도 안부 한 줄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문장 뒤에 있는 마음을 짐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박준 시인의 마음을 담고 싶다. 이렇게 선한 시인의 마음을 저도 꼭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기업인 재현준님의 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언제나 함께 온다. 그중 무엇을 중심으로 내 과거를 이야기로 엮을지는 내 선택이다. 내 이야기에 대한 편집권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어쩌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연타로 찾아올 수 있을까? 항변하고 싶었지만 극심한 후두염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비극적인 일이 몰아쳐올 때면 습관처럼 자문한다. 내가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있나?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살짝 달라져 있다. 최악의 한 달을 보낸 후 10년 지기 친구를 만났다. 예상보다 내가 멀쩡해 보였는지 친구는 안심한 표정으로 지금 마음은 괜찮냐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다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다짐했을 뿐이었다. 아무리 나쁜 일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90% 맞는 말 같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을 보내며 내게 좋았던 일은 전혀 없었는지 따져보았다. 내 마음이 걱정돼 새벽에 장문의 문자를 보낸 친구. 따뜻한 시구를 메일로 전한 동료. 얼른 건강 추스르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며 각종 건강식품을 택배로 보낸 선배까지. 오래도록 잊지 못할 많은 응원을 받았다. 인터뷰가 편집의 예술이듯 내 삶을 기억할 때에도 편집권이 발휘될 수 있다.
무엇을 더 기억할 것인지는 언제나 내 소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도 행복을 꼭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작가 이서희의 글입니다. 행복해본 사람은 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 아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용기임을.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음을. 불행에 익숙해지는 걸 노력으로 믿지 않아야 함을. 행복은 창의롭고 용감한 이들의 몫이란 걸. 명언집을 선물 받았다. 아직도 이런 책이 나오는구나 싶어 조금 놀랐다. 외국의 저명한 인사, 위인의 잠언이 가득했다. 나도 한 번쯤 스치면서 읽었던 문장이 꽤 나왔다. 동의가 우러나오는 글은 많지 않았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내 옆에서 사는 굉장히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이야기. 투박하게 전해져 나오는 진심의 마음이 간다. 출근길 마음이 몹시 너덜너덜했다. 어제 들은 날카로운 한마디가 영 잊히지 않았다.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여러 번 자유했지만 그는 내게 칼날 같은 말을 자주 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데 서툴다는 것을 익히 알지만 3-4번이 넘어가니 나도 따뜻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불쾌한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볼까 궁리하다 내게 좋은 마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어제 그 글 읽었는데 엄청 좋던데요. 실장님, 오늘 사진은 특히 좋네요. 작가님, 이런 문장은 어떻게 쓰는 거죠? 평소보다 약간 호들갑을 떨면서 하지만 진심은 고스란히 잘 드러내면서 상대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니 나는 행복을 쟁취한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이 엄지혜님은 정말 선한 분이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지혜로운 말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다음은 시민운동가 이진수님의 글입니다. 일사천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고 뭉툭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길게 대화하다 보면 언어 스킬과 무관한 엑기스가 느껴져요.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죠. 어눌하다고 세련된 스킬이 없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민운동가 이진수. 책을 읽는 도중 질문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 인터뷰 현장에서 보탤 질문을 포함하면 2시간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이진순이 쓴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을 읽던 중 나는 밑줄 긋기를 포기했다. 한겨레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을 오랫동안 챙겨 읽었다.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인터뷰. 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인터뷰를 청해야지 생각했다. 이진수는 연재를 마치며 누구든 80%는 소심하다가 아주 가끔 용감해지고 80%는 이기적이다가 아주 가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순 인터뷰가 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랑을 받았을까의 해답이 여기에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대중이 보는 80%만 보는 게 아닌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하는 20%를 볼 줄 알았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에게 물었다. 대화의 스킬이 늘었나요? 인터뷰어가 꼭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인 잘 들어주는 것은 빼고 답해달라고 말했다. 스킬은 잘 모르겠다며 잠시 망설인 그는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답했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고 깊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20%,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인생이 만들어준 재능이 아닐까. 2시간 남짓 무엇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태지 않고 말한 이진순의 태도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가 박민길 씨의 말이었는데요.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다입니다. 친구가 책을 빌려가겠다며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너 이 책 아직도 갖고 있어? 라며 집어든 책은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쪽지가 하나 있다며 내게 건넸다. 구르는 돌처럼 청춘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이라뇨? 조언 따위를 해대는 인간들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달리세요. 굴러가세요. 짐짓 해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에서 멀리 벗어나세요. 님의 귀에 이끼가 끼지 않게, 가슴 속에 가득한 단팥이 새지 않게 말입니다. 정체성은 어차피 찾아지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니까요. 한 가지에 집중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구르는 돌에게 집중하라는 건 하기 싫은 일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늙은이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 라이든의 말처럼 30이 넘은 인간의 말을 믿지 마세요. 더군다나 저 같은 바보의 말은 더더욱. 모든 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우선 마음 가는 대로, 차선도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지구는 어쩌면 둥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플레이볼입니다. 2003년 10월 21일 온라인 작가와의 대화 이벤트에서 소설가 박민규에게 받은 답장을 타이핑한 쪽지였다. 15년 전에 나는 정체성을 고민했나 보다. 지금 내가 딱 당시 박민규 작가의 나이가 됐다. 조금만 방심하면 꼰대가 될 수 있는 나이. 이제 막 20대가 된 사람이 내게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다 선비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속 한 문장을 발견했다. 어쩐지 이 말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다. 마지막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 장혜영의 말과 엄지희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복이다. 다큐멘터리 감독 장혜영. 당신이 좋아하는 일상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인터뷰할 때마다 묻게 되는 질문 중 하나다. 한 사람의 가치관, 삶의 태도, 우선순위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최근 기억에 남는 답은 영화감독 이경미의 이야기. 내가 뭔가를 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때 누군가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뭔가를 준비할 때 행복하다는 답을 듣고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겠구나 생각했다. 지독한 개인주의자인 나 역시 다르지 않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의 작은 행동으로 기뻐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자 노력한다. 타인을 위한 마음이 먼저일 때도 있지만 내 기쁨이 목적이 될 때도 많다. 어느 것이 더 좋은 동기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 감독 장혜영이 쓴 어른이 되면을 읽었다. 18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산 중증 발달 장애인 동생을 사회로 데리고 나온 유튜버. 생각 많은 둘째 언니. 그는 동생을 위해서가 아닌 내가 행복해지고 잘 살고 싶어서 동생에게 탈시설을 권해 함께 산다. 순식간에 읽었지만 눈에 박히는 문장이 유독 많았던 책.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 장문의 리뷰를 SNS에 올리면서 생각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왔을까? 지킬수록 단단해지는 말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장혜영은 끊임없이 말한다. 동생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건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프란 영상 인터뷰에서 내가 편하게 죽어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편하게 먼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시종일관 1인칭 시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대의 같은 건 조금도 말하지 않는 글을 보며 절로 감탄이 나왔다. 누구보다 행복의 근원을 뚜렷하게 아는 사람이라서,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이라서.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으로 저도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도의 말들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뒤편에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시시한 일상을 잘 가꾸기, 사소한 말들에 귀 기울이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오래 곰곰이 생각하기, 작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존중과 배려의 태도에 관하여. 이 책을 읽고 가짐에 대해 떠올렸다. 몸가짐과 마음가짐, 이 둘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태도일 것이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상대의 행동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태도다. 인터뷰를 한 본디 사이를 상정하는 행위다. 만남도 독서도 글쓰기도 결국은 사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사이를 만들고 그 안에 차곡차곡 존중과 배려를 담는 고마운 사람을 떠올린다. 엄지에다. 태도는 나에게서 비롯하지만 좋은 태도의 말들은 관계를 향한다. 마침내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감의 말들, 지혜의 미랄들이 된다. 시인 오은님이 써주셨습니다. 참 좋은 태도와 말들은 관계를 향한다는 이 글이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태도와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서 있으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